설레임이라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하고 되묻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설레는 것이 있나요? 설레는 사람이나 흥분하고 몰입하게 되는 무언가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 열정을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좀 우물쭈물하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인연입니다. 자꾸 생각나는 사람,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일부러 하지 않아도 관심이 가는 대상. 그 대상이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는 갈림길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것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이 없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인생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만난 선생님으로 평생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기도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때로는 늦은 나이에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평생 처음으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더러는 나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 시작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설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만들어 둬도 설레는 경우가 있고 설렘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게 되는 것도 그 첫 시작은 결국 출산이라고 하는 설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기는 부모에게 설렘을 느낄 시간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관계에서 보면 한쪽은 설레는데 다른 한쪽은 설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괴리들이 갈등을 만들게 되니까요. 양쪽이 동시에 설렘을 갖게 되면 불꽃이 파바바박 튀면서 서로 열애로 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결국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 가운데 전생의 이야기로밖에 풀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빚쟁이 인연이라는 말이죠. 결국 서로 설렘을 갖는 경우도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설레는 것도 결국 빚을 많이 진 쪽이 설렘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싶은 거죠. 우리 인생학교의 인생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직 인과율만이 이 우주를 관통하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괜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아주 심플한 법칙으로 이 세상을 풀어가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이는 설렘의 인연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끌리는 사람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빚쟁이들은 빚 갚아줄 때 가장 좋아하겠죠.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빚을 갚는 중이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죠.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버리게 되면 부모 자식의 관계로 만들어서 그 빚을 갚게 만드는 것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이라고 해도요, 대면대면한 경우가 또 있거든요.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불꽃이 튀지 않아서 오히려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대면대면한 부부가 그렇고요.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 찬 관계일수록 불꽃처럼 관계가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죠. 인간관계에서 설렘이 빚꼬리 인연이라면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어떤 설레이는 일을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엔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인간관계에서 그렇듯이 일에 있어서도 뭔가 열정이 피어올랐다가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사고라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열정이 피어오르게 되면 그 환경 속으로 푹
들어가게 되기는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뭔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 돼요. 우리는 80억 개의 얼굴로 80억 개의 생각을 마주치면서 80억 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각자 살아내야 할 인생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내가 관심을 갖고 꽂히는 그 일을 통해서 환경을 접하게 되고요. 알아야 할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또 그 정보들과 환경들과 사람들로 우리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설레임이 없다면 우리들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마치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죠. 물론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조차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게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을 겁니다만 저 역시 50이 훌쩍 지나서 알게 된 이 이야기들은 아직 이 세상의 주류 이야기가 아니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니 헤맬 수밖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렘을 갖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관심이 갈 것이 설레임이 생길 무언가가 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것들 가운데 유독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레이더에 걸려서 나를 잡아 끄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을 통해 나를 성장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세팅이 자연의 포맷이 이런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포맷과 세팅을 알게 되면 우리들이 내 앞에 주어지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것이 좋다 싫다라는 분별을 안 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니까요. 물론 내가 갚아야 할 빚과 또 내가 받아야 할 빚들이 섞여 있어서 이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빚을 받는다고 좋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진 빚을 갚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서 그저 다 감사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하더군요. 빚을 갚으러 태어난 인생인데 빚을 갚을 수 있게 다가오는 인연들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빚을 진 빚쟁이라서 빚을 갚는 일로 일생을 보낸다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인생을 꿰뚫어본 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설레는 것이 사라진 지 오래된 저에게 이 빚을 갚는 일 말고는 설레는 일이 없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설레는 일이 있나요? 아니면 설레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서두르세요. 얼른 빚이나 갚아버리세요. 나에게 잘 안 해준다고 투덜투덜거리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